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살면서 큰일 한번 겪어본 적 없고, 큰 병 한번 알아본 적 없고, 어쩌면 너무 심심하고 밋밋했던 제 인생이 불만스러운 적도 있었는데, 그랬던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벌써 나이가 들은 것인지, 그동안 너무 편하게만 살았던 것인지,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네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평범했던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낼 일도 생기고,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온 사람입니다. 평범이라는 범주가 다소 주관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자란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외동딸로 자란 저는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겠지만 그렇다고 외동딸이랍시고 버릇없이 어와둥둥하며 크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시느라 늘 바쁘셨고, 그래서 저는 형제들이 많은 다른 친구를 늘 부러워할 정도로 외롭게 컸었습니다. 집안에서 늘 외로웠던 탓인지 저는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참 좋아했었어요.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좋아했고 그저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신앙심 없이 교회까지 다녔던 저였습니다. 그건 저의 타고난 성격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혼자 큰 외로움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그런 저는 어릴 적부터 늘 자매가 갖고 싶었지만 이룰 수 없었고, 대신에 일찍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꿈을 꾸었어요. 그렇게 정을 그리워하며 사람들을 좋아했던 저는 대학에 입학하여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 좋아하는 제게 동아리며 모임이며 당차 활동이 많은 대학 생활은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 동아리, 외부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며 누구보다 동아리 생활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저의 첫사랑도 만나게 되었죠. 외부 동아리 활동을 하며 만났던 그 선배는 원래 인기도 많고 참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친절하고 다정한 성격 때문에 주변에서도 그 선배를 좋아하지 않는 여학생들이 없을 정도였어요. 워낙 인기가 많던 선배였기 때문에 저 같은 후배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소문으로는 같은 과에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던데, 그 소문의 실체는 모르지만 용기 없던 저는 그 선배에게 결국 고백 한번 해보지를 못했어요. 고백도 못 해본 주제에 저는 그 선배를 무려 3년이나 짝사랑해왔네요. 그 선배가 졸업을 한 뒤에도 저는 소식을 궁금해하며 마음을 금방 지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같은 과도 아니었고 졸업한 뒤로는 그 선배의 소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건너 그 선배가 취업 준비를 한다더라, 어디 취업을 했다더라는 소식만 대강 전해들을 뿐이었죠. 결국 나와는 더 이상 인연이 없는 사람이란 생각에 제 첫사랑은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강렬했던 첫사랑의 기억은 한참 동안이나 남아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도 제 나름대로 연애를 하고 이별도 해보았지만 딱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의 결혼식에서 제 첫사랑 그 선배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선배는 참 여전했어요. 여전히 인기가 많은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제가 감히 다가갈 수도 없었죠. 혹시나 그 선배를 볼 수 있을까봐 한껏 꾸미고 갔던 저는 왠지 초라해 보이는 제 모습에 자신있게 가서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혈기왕성한 어린 나이에도 고백 한번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만난다고 해서 무슨 용기가 날까 싶었던 건지 말이에요. 결국 저는 그 선배에게 인사도 건네지 못했고 또다시 그 선배와의 인연을 제 손으로 잘라내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에서의 짧은 재회 때문인지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이 무척이나 싱숭생숭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여전히 멋지고 대단해 보이는 그 선배가 꿈에 나올 지경이었죠. 그저 어릴 때 멋모르고 했던 가벼운 첫사랑이라 생각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제 마음이 더 컸었나 봐요. 이게 상사병일지 괜히 기분까지 축 처진 저는 그날 결혼식에서 그 선배에게 인사하지 않은 것을 몇 달 동안이나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또 볼 일 없을 것이고 이것도 언젠가는 잊혀질 거라 생각하며
애써 제 인생에서 그 선배를 지우려 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선배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맡은 큰 프로젝트 때문에 다른 회사 직원들과 만나야 했던 미팅 자리에서 그 선배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난 이유로 저는 제가 순간 착각을 했다 생각했어요. 내가 꿈까지 꾸더니 이제는 닮은 사람을 보고 착각까지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워하지도 못하고 얼떨떨하니 서 있었죠. 그리고 사실 벌써 졸업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그 선배가 저를 알아봐 줄 거라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 선배야 유명하고 대단했지만 선배에게 저는 그저 발에 채일 만큼 흔하고 평범한 후배 중 하나일 뿐이었을 테니까요. 혹시 이지혜 씨? 예? 어머, 저희 지혜 씨를 아세요? 뭐야, 지혜 씨 아는 분이셨어? 너 정말 지혜 맞구나. 제가 먼저 그 선배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저를 기억하지도 못할 거라 생각했던 그 선배가 먼저 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바보처럼 얼이 빠져 있었죠. 아마 그 순간이 제가 또 한 번 그 남자에게 반했던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저는 여전히 얼떨떨해 있었고 선배가 먼저 저를 반겨주며 학창시절 이야기를 꺼내주었습니다. 저희 같은 대학 출신이에요. 전공은 달랐는데 지혜랑 제가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었거든요. 졸업하고는 처음 보는데 반갑다 지혜야. 나 기억해? 나 오성민이야. 그날 성민 선배는 제가 반갑다며 저녁 약속을 잡았고 저희는 몇 년 만에 재회를 하며 따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 하면서도 단 둘이 있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졸업하고서 회사 일로 만나서야 이렇게 마주 앉게 되다니 인연이란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전공이 달랐다는 이유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역시 사람 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지 제게는 그날의 재회가 운명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다시 만난 성민 선배는 원래 이런 성격이었나 싶을 정도로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멀게만 생각했던 건 아닐지 직접 겪어보니 선배는 제 생각보다 편한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저도 조금 긴장을 풀고 좋은 선후배 사이로 선배를 대하려 했지만 이상하게 자꾸만 개인적인 약속을 잡는 성민 선배를 보며 괜한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선배가 나한테 마음이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전시를 보자거나 영화를 보자거나 이런저런 약속을 잡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분에 넘치는 상상을 하기도 했어요. 선배를 그저 보기만 해도 좋았던 저는 주제넘은 제 마음을 숨기며 열심히 철벽을 치곤 했습니다. 선배가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면 먼저 철벽을 치고 제가 혹시나 그 선배를 좋아했다는 마음을 숨기려 엄청나게 노력하고 관심 없는 척 연기를 했죠. 나이를 그만큼이나 먹었는데도 저는 왜 용기가 없는 건지 그런 제가 바보 같기도 했지만 좋아하는 사람을 조금이나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배가 저를 집에 데려다 준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잡아왔어요. 저는 놀라서 그 손을 뿌리쳤고 선배는 왠지 상처받은 표정이었죠. 지혜야, 혹시 내가 널 불편하게 하니? 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친하게 지낸다고 그래도 남녀 사이니까 괜히 오해받을까 봐요. 아, 지혜 너는 내가 그냥 학교 선배야? 그럼요? 나는 우리가 통하는 게 있다 생각했는데 내가 오해했나 보다. 미안해.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선배의 말은 누가 봐도 이성간이나 할 법한 이야기였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선배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배, 혹시 저 좋아해요? 당연하지. 그럼 다 큰 성인이 좋아하지도 않은 여자랑 영화 보고 데이트하니? 그럼 너는 지금까지 우리가 왜 만났다고 생각한 거야? 네, 제가 바보였습니다.
제가 철없던 시절에만 연애를 해봐서 그런지 서로 오늘부터 만나보자 통성명을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질 못했어요. 알고 보니 선배는 같이 프로젝트를 할 때부터 자기 표현을 다 했다 생각했고 일이 끝나고 꾸준히 연락을 하고 만나는 건 모두 데이트라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하지도 않고 계속 만나주는 걸 보면서 저도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철벽을 치기에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면 된다 생각했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냥 착한 선배가 후배를 챙겨주는 줄만 알고 혼자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고요. 그제서야 알게 된 서로의 마음에 저희는 한참 동안이나 얼떨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배, 사실 제 첫사랑 선배였어요. 선배랑 친하지도 않으면서 무려 3년이나 짝사랑했는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사실 나도 그때 너 좋아했었어. 너도 내 첫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널 보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그때 너 보자마자 심장이 뛰는 거 보고 이번에는 바보같이 놓치지 말아야지 결심했어. 저희는 바보같이 용기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서로를 짝사랑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그때 선배는 소문과 달리 여자친구도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대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다 했으니 제가 선배에게 첫사랑이 맞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물론 선배도 나이 먹고 연애를 해봤지만 저처럼 첫사랑을 쉽게 잊지 못했나 봐요. 그때 한번 고백이나 해볼 걸 늘 아쉬워하면서 마음 한켠에 늘 미련을 남겨두고 있었나 봅니다. 누군가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돌고 돌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만남이면 정말 인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뒤늦게서야 마음을 고백하고 첫사랑을 이루게 된 저희는 그 후로 거의 매일을 붙어 지내며 행복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늘 꿈만 꾸던 사람이 정말 내 남자친구라는 사실은 삶의 원동력이 되어줄 정도로 행복한 일이었고 완벽한 남자친구 덕분에 저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의 연애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빠는 제게 너무 다정했고 세심했고 제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 만큼 열성적이기도 했죠. 애초에 혼자 좋아하던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기에 더욱 설레고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기쁜 만큼 왠지 모를 불안도 컸어요. 제가 자존감이 낮은 탓인 건지 남자친구가 너무 완벽하다는 생각에 혹시 다른 여자들에게 뺏기면 어쩌나 불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오빠는 한 번도 제게 여자에 대한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도록 행동한 적은 없었지만 그런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저 혼자만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저도 괜히 찌질하고 의심하는 여자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이 남자가 내게 질리면 어쩌나, 나보다 더 멋진 여자가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고민들에 괴롭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2년 넘게 만나면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남자친구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오빠와의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오빠 역시 당연히 저와 결혼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희 사이에 그 대화가 진지하게 넘어간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저희가 연애를 하는 동안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늘 저였었고 그때마다 오빠는 적당히 대꾸하고 넘어갈 뿐 따지고 보면 알맹이가 남을 만큼 진지한 얘기를 나눌 일이 없다 싶었죠. 오히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주제를 돌리면서 결혼 이야기를 꺼려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제가 남자친구의 가정사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죠. 2년이나 만났으면 집안 얘기를 한 번쯤은 할 법도 한데 저는 그저 오빠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었어요. 궁금한 건 많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셨고 어렵게 컸다기에 저도 집안 얘기가 괜한 상처가 될까봐 많은 것을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명색이 여자친구인데 나중에 결혼할 남자의 가정사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 생각이 미치자 저는 왠지 서운해졌고
이 남자가 나랑은 연애만 할 생각인 건가 싶어 실망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바보같이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니었고 사랑만으로 제 인생을 걸 만큼 바보는 아니었죠. 한동안 고민을 하고 남자친구의 의중을 떠보던 저는 결국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오빠는 결혼 생각 있어? 결혼? 갑자기 결혼 얘기는 왜? 갑자기라니. 우리 벌써 3년째 만나는 중이고 둘 다 적은 나이도 아니야. 저번 달에도 내 친구 결혼식 같이 갔으면서 우리한테 결혼이 먼 일같이 느껴져? 오빠는 결혼 생각 없어? 아니면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나? 내가 결혼 얘기 꺼내면 은근슬쩍 말 돌리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니 그게... 그래, 결혼이 쉬운 일 아니지. 평생 같이 살 배우자를 고르는 일인데 2년이란 시간으로는 모자랄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한테 의견 표시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 나랑 연애하면서 집안 얘기, 결혼 얘기 먼저 꺼낸 적 있어? 매번 결혼 얘기 꺼내는 건 늘 나였고 나는 오빠한테 우리 가족 이야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했어. 그게 무슨 의미였을지 오빠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 지혜야, 미안해. 너한테 상처 줄 생각은 아니었어. 나는 결혼을 신중해야겠다 싶었고 또 집안 얘기는 딱히 할 게 없어서. 결혼 신중해야지. 그래서 나는 오빠를 만나서야 결혼할 마음을 먹었던 거야. 근데 오빠는 나랑은 거기까지가 아닌 거야? 나도 이제 30이고 오빠가 언제 결혼 얘기 먼저 꺼내줄까 기다리다가 노처녀 되고 싶진 않아. 나도 오빠를 많이 사랑하지만 오빠가 나한테 확신이 없다면 우리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결국 저는 들고 있던 폭탄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마음고생했던 게 속상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을 다 털어놓아 버렸죠. 오빠는 그런 저를 보며 더는 말이 없었고 돌아서는 저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고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는 제게 며칠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문자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별을 뜻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라 여겼기에 이제 다 끝이구나 싶었죠. 역시나 나랑 결혼까진 아니었구나. 미련하게 나 혼자 북치고 장구쳤구나 말이죠. 며칠 동안 연락 없는 남자친구 때문에 저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이럴 거면 시작하지 말 걸 그랬다며 또 한 번 자책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연락이 없는 지 일주일이 되던 날 남자친구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제대로 이별을 얘기하려나 보다 싶었던 저는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겨우 눈물을 참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하필 헤어지는 날 우리가 자주 만나던 공원에서 약속을 잡은 그 남자의 센스에 심지어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질 않는 그 사람을 기다리며 저는 보자마자 욕을 해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기다렸을까? 오빠는 제 뒤에서 한 손에는 꽃다발을 또 한 손에는 반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별을 걱정했던 저는 난데없는 프로포즈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 헤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왜 헤어져? 나 지혜 너랑 헤어질 마음은 추워도 없었어. 대학 시절도 그렇고 처음 사귈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매번 내가 용기 없고 우물쭈물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싶어서 나도 많이 반성했어.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걸 나도 아는데 이상하게 지혜 네 앞에서는 자꾸 겁쟁이가 된다. 그렇다고 내가 너랑 결혼하기 싫어서 말을 안 했던 건 아니야.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너랑 결혼해도 되는 건지 생각이 너무 많았어.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널 불행하게 만들까봐. 근데 그렇다고 너랑 헤어지는 건 죽어도 못하겠더라. 내가 지혜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너랑 결혼하는 게 내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나라도 좋으면 나랑 결혼해줄래? 저희는 연애도 결혼도 왜 그렇게 힘든 건지 우여곡절 끝에야 결혼을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눈물의 프로포즈를 받게 된 저는 그 후로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며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빠야 워낙 모난 것 없이 완벽한 사람이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 당연히 좋아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오히려 걱정할 것은 저였어요. 시어머니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드님을 혼자 힘들게 키우셨으니 그런 외동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만큼 눈이 높으실까 싶어서 겁이 먼저 들었죠. 하지만 저는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지혜 양,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성민이 저놈이 누굴 만난다길래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는데 지혜 양 같은 아가씨면 내가 더 바랄 게 없겠네. 우리 성민이 데려가줘서 고마워요. 웃는 게 참 예쁘고 밝은 아가씨가 우리 집 식구로 와준다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앞으로 가족 될 거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우리 잘 지내봐요. 아니에요. 제가 오빠한테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생각보다 너무 좋으신 시어머님의 모습에 저는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상견례도 치르고 결혼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었고,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남자와 바라던 결혼을 하게 되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졌어요. 연애 때에도 부족함 없이 대해주었던 오빠는 남편이 되어서도 제게 자상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고 신혼이라 더 애틋했습니다. 평생 외동으로 지냈던 저는 같은 외동인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시어머니에게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 좋으신 분이시라 그러신지 결혼 전부터 제게 며느리 도리할 필요 없다고 자주 찾아오거나 안부 전화 같은 것도 할 필요 없다 말해주셨지만 저는 하는 데까지는 며느리 도리를 잘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저대로 시어머니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지내시는데도 하나 있던 딸이 시집가 버렸다고 집이 적적하다 섭섭해 하시는데 홀로 지내시는 시어머니는 아들 결혼시키시고 얼마나 더 외롭고 쓸쓸하실까 싶어서 저는 시댁에 자주 드나들며 시어머니와 가까이 지내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행복한 신혼을 즐기자며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고 시댁 가자는 소리가 없는 것에 비해 저희 친정에는 참 자주 갔어요. 저는 그게 남편이 저를 너무 배려해서 그러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워낙 착하고 저를 많이 챙겨주던 사람이라 결혼 후에도 괜히 며느리로서 부담을 가질 저를 위해 배려해주고 노력해주는 거라 생각했죠. 저는 그런 남편 대신 먼저 나서서 시어머니를 챙겨드리려고 했어요. 일부러 안부 전화도 자주 드렸고 혼자서라도 시어머니를 뵈러 가려 했죠. 시어머니도 남편이랑 성격이 비슷하신지 저더러 자꾸만 올 필요 없다며 오지 말라 하셨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 말씀을 개의치 않고 혼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 근처에 볼 일이 있던 참에 시어머니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근데 어머니가 바쁘신지 몇 번이나 연락을 드려도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연락이 되지 않으니 그냥 갈 법도 했는데 그때 저는 무작정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예뻐해 주시는 어머니셨으니까 제가 찾아가도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저는 연락도 하지 않고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고 현관 앞에 서서 시댁 초인종을 눌렀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집에 계셨는지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 왔어요. 지혜, 네가 여기 웬일이니? 근처에 왔다가 어머니 얼굴 뵙고 갈까 싶어서 전화드렸는데 계속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냥 갈까 하다가 어머니 뵌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찾아왔죠. 아니, 연락이 안 되면 그냥 갔지. 갑자기 이렇게 오면 어떡하니?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저희 등장에 몹시 당황스러워 보이셨습니다. 집에 누가 있기라도 한 건지 저를 현관 밖에 세워두시고는 안절부절 못하셨죠. 어머니, 저 어머니 보러 온 건데 저 잠깐 들어가면 안 돼요? 어? 아니, 지금은 집도 어지럽고 좀 그런데. 그러시면 근처 카페라도 갈까요? 글쎄, 집을 비우기가 좀 그런데. 암튼 오늘은 좀 곤란하네. 다음에 성민이랑 같이 오렴. 그리고 앞으로 절대 연락 없이 오지 말거라. 알겠니?
시어머니는 저의 방문이 부담스러우셨는지 결국 저를 집으로 들이지 않고 물을 걸어 잠그시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기껏 찾아온 며느리를 문전박대하시면서 제가 안에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건지, 어머니 혼자 계신 집에 제가 못 올 일이라도 있는 건지 의아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불쑥 찾아와 시어머니가 당황하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일을 알게 된 남편 역시 저를 탓하며 방문을 자제하라 시켰습니다. 지혜야, 오늘 혼자 엄마한테 갔었다며? 왜 그랬어? 엄마가 많이 놀라셨나 보더라. 앞으로 나랑 같이 가고 혼자 그러지는 마. 아니, 나는 근처에 간 김에 어머님이랑 차라도 한잔 하려고 그랬지. 엄마가 혼자 지시니까 집이 지저분할 수도 있고 며느리한테 보여주기 싫은 게 있으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 알겠지? 남편까지 저더러 혼자 시댁을 찾아가지 말라고 하더니, 이후로도 저는 시어머니를 따로 만나 뵙거나 시댁에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미리 연락을 드리지 않은 게 실수였나 해서 미리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셨고, 유난히도 집을 보여주기 싫어하셨습니다. 심지어 명절날에도 친정에서 보내라고 하시고 시아버지 제사도 할 필요 없다며 기일날도 아버지 계신 납골당에서 만날 정도였으니, 제가 시댁을 방문했던 건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이후로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보통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을 부르지 못해서 안달이라 그러던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시고 며느리인 저를 배려하기 위해서라 설명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런지 너무 그러시는 게 더 부담스럽고 섭섭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불편하지 않다, 집이 더러워도 괜찮다며 시댁에 가고 싶다 말씀드렸는데도 자꾸만 굽고 싫으시다 그러고 절대로 오지 말라 하기만 하시니, 그쯤 되니 저도 혹시 시어머니가 숨기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결혼 허락 받으러 시댁에 갔을 때에도 조금 이상한 점이 있기는 했어요. 어머니가 남편이 쓰던 방과 거실 말고는 절대로 문을 열지 않으셨고, 시종일관 다른 방을 신경 쓰는 듯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거실에 앨범이 보이길래 보고 싶다 했더니 남편이 저한테 가족 앨범조차 보여주지 않으려 하더군요. 그런 걸 다 떠올리면 시댁에는 제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것도 같은데,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무도 알려주질 않으니 저는 혼자서 고민하고 상상하기 시작했고, 혹시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제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궁금한 마음에 직접 시댁을 다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숨기는 게 없으신 거라면 그냥 혼 한 번 나고 말면 그만이지만, 설마 정말로 숨기시는 게 있는 거라면 이제 가족이 된 저도 꼭 알아야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설마 뭘 숨기실 거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저는 시어머니의 속내를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연락 없이 시댁을 찾게 되었어요. 어머니, 집에 계세요? 저 왔어요. 시댁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전과 달리 집안에서 기척이 없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안 계신가 싶어 초인종을 한 번 더 누르고 돌아서려는데 누가 현관을 열어주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저희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문을 열고 나온 건 난생 처음 보는 웬 젊은 여자였어요. 시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젊은 여자는 누굴까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멀뚱멀뚱 저를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 누구세요? 누구냐 물어도 대답 없는 그 여자는 아무래도 손님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손님이라 하기에는 복장이 너무 편해 보였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도 들이지 않는 시댁에서 누굴 데리고 계시기라도 한 건지 저는 그 상황이 혼란스러웠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잠시 나갔다 오신 건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셨고, 저와 그 여자를 보시고는 놀라서 뒤집어지려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혜 너 여기 왜 있니? 내가 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손님이세요? 그게 아니라
아니, 너는 지금 왜 와가지고 세상에.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많이 놀라신 건지 제대로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횡설수설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와중에 현관문을 잡고 제게 말이 없던 그 여자가 저희 시어머니를 보고 엄마라 부르는 거였죠. 그 여자의 외침에 저와 시어머니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라뇨? 어머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어머니한테 숨겨둔 딸이라도 있으셨어요? 저한테 정말 뭘 숨기기라도 하신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지혜야, 그게 말이다.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저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셨고 거실에 앉아 허망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알게 된 진실은 제게 너무나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에게 누나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바로 시댁에 있던 그 여자였던 거죠. 어쩐지 묘하게 닮았다 했더니 정말 식구였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제게 왜 숨겨오신 건지 저는 숨겨진 시누이를 마주하고서야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수지의 소리를 들으며 무척이나 똑똑했던 시누이는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한글을 떼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에 천자문까지 외워서 정말 똑똑했다 하셨죠. 그런 똑똑한 딸 밑으로 4살 어린 아들까지 태어나면서 시부모님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으셨다네요. 하지만 불행은 너무 급히 찾아오고 말았고 그렇게나 똑똑했던 시누이는 설레이던 중학교 입학식 날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치고 그 후유증으로 지체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똑똑했던 시누이는 겨우 7, 8살 정도의 지능밖에 되지 못했고 집안의 자랑이었던 딸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던 시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서 그 후로 남은 세 식구는 참 어렵게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겨우 초등학생이었던 어린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들에 많이 힘들어했고 혼자 2 아이를 책임지며 남겨진 시어머니 역시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하셨죠. 점점 어려지는 딸아이 뒷바라지 하느라 커가는 아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으셨고 덕분에 남편은 외동이나 다름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미안해하셨고 남편 역시 남모를 상처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남편의 고생담과 그런 이야기들도 다 나중에서야 듣게 되었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연민을 느끼기도 전에 시누이의 존재를 제게 숨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무엇보다 큰 배신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으면 내가 일을 못했을까봐 시어머니까지 저를 집에 찾아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숨기셨던 건지 저를 믿지 못하고 사실을 숨긴 것이 제게는 더욱 믿을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토록 믿었던 남편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저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야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속았다는 배신감에 시어머니와 남편을 뒤로 한 채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친정으로 달려가 사실들을 알릴 수도 없어서 회사에는 휴가를 내고 며칠간 호텔에서 머물며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집을 나간 후 남편은 수십 통의 전화를 하며 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걱정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억울한 마음에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입으로 직접 얘기라도 들어봐야 한다 싶긴 했지만 제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야 정말 미안했을 테니 제게 미안하다는 말 말고 할 말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저는 최소한의 변명과 이유라도 제대로 듣고 싶었는데 남편은 제게 더 이상 변명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던 제게 시어머니 연락이 찾아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를 남기신 건지 한자 한자 불편하게 쓰신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더라고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바보로 생각하고 속이려 했던 것이 아님을 알아다오. 성민이도 아무 잘못이 없다. 그저 못난 내 탓이다. 성민이, 성은이 모두 내 자식이고 내 책임인데 내가 아픈 내 딸을 너한테 짐처럼 느끼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숨길 수밖에 없었다. 나 죽고 나면 시설에 보낼 계획이었고 너랑 성민이한테 떠넘길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누나 때문에 엄마 사랑도 못 누리고 평생 고생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행복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너에게 내 딸의 존재를 숨기고 그 아이를 없는 셈 치게 만들면 다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다. 니들 둘이서만 잘 살면 행복이라 생각했기에 내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절대로 너를 못 믿거나 속이려 했던 것이 아니란다. 모두 내 잘못이고 내 죄이니 부디 성민이만 용서해 줬으면 좋겠구나. 앞으로 나는 없는 셈 치고 나와는 연락 끊고 둘이서라도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내 딸은 나의 책임이니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단다. 다 어미가 바보 같아 벌어진 일이니 부디 용서해 주길 바란다. 미안하다 며느라. 어머니가 보내신 그 문자를 한참 곱씹어 보았던 저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가 다쳐서 아픈 것이 잘못도 아니고 어머니의 죄도 아닌데 자꾸만 당신을 죄인인 듯 말씀하시며 제게 용서를 바라시는 것이 속이 상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어머니와 남편이 제게 신우이의 존재를 숨길 수밖에 없었을 이유를 이해해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내가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나도 당당히 밝힐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 정말 쉽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숨겼다는 것이 나를 기만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주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서 진심으로 사과를 받을 수 있었죠. 지혜야,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너한테 솔직하지 못했어. 나도 누나와 내 가족을 사랑하지만 누나 때문에 연애 한번 못하면서 나도 많이 힘들었었어. 누나를 챙기다 보니 내 삶은 없었고 내 사정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 생각해서 내 주제에 무슨 연애고 결혼인가 싶어서 다 포기하고 살았어. 그래서 너를 좋아한다고 고백도 못했고 나도 나이 먹고 용기 내서 연애를 해봤지만 그때보다 솔직하게 말했더니 전부 도망을 가더라. 누나에게 말하면 엄마 돌아가시면 결국 내가 누나를 떠맡는 거 아니냐며 괜히 남 고생시키지 말고 우리 가족 불행은 우리끼리 해결하라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아,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이해해달라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가족만 보고 혼자 살려고 했어. 근데 너를 다시 만나고 너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더라.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 우리 집 사정을 알게 되면 혹시나 너도 도망갈까봐 솔직하지 못했어.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 미안해 지혜야. 이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자.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내가 정말 그럴까봐 걱정했어? 그게 뭐라고 숨겨. 그런 일로 상처 주고 도망가는 다른 여자들이 이상한 거지. 앞으로 나한테 한 번만 더 거짓말해봐. 그땐 정말 안 넘어가? 뭐? 지금 나 용서해 주는 거야? 정말이야? 내가 화가 난 건 어머님이랑 당신이 나를 속였다는 거였어. 그런 일을 쉽게 말하긴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나를 믿었다면 나한테 용기 내서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속인 건 괘씸하지만 용서해야겠지 어쩌겠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누나 정식으로 소개시켜주고 원래대로 다 돌려놓자. 결국 저는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고 그제서야 저의 시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언니가 있었으면 했던 저는 언니 같은 시누이가 생겨 기뻤습니다. 8살 아이처럼 순수한 시누이였지만 그래서 더 좋았어요. 언니도 제가 싫지 않은지 저를 보고 금세 마음을 열어주어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언니와 인사를 나누고 가까워지려 하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는 많이 우셨어요. 미안하고 고맙다며 계속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뵈니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을지 그 식구들의 오랜 사정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댁에 거의 매일 드나들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 저를 오지 마라 하실 이유도 없었고 저는 늦게 만나게 된 시누이와 하루빨리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식구들이 다 같이 시간을 보내며 더 이상 비밀 없이 가까워지게 되었고 저는 시누이를 제 친언니처럼 생각하며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저희 부부가 시누이를 챙기며 평생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언니라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당연한 일임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제게 미안해하지만 저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 후로도 저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며 얼마 전에는 드디어 바라던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네요. 저의 임신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고 축하해 준 것이 바로 저희 시누이였습니다. 하루빨리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며 매일 기도하고 저를 돌봐주는 언니를 보며 저는 또 한 번 결혼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믿음과 신뢰로 이겨내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